오늘 코스피가 3% 급락하면서 전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갔습니다. 코스닥도 3.01% 하락하면서 기본 하락 N자 목표치 이상으로 내려갔고요. 그 다음 1.382, 1.5, 1.618 이 정도 수준에서 지지가 나오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었는데요.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 5,700억 매도를 했고요. 코스닥에서 2,600억, 선물시장에서 9,270억 매도를 했습니다. 외국인 매도세가 강하게 나타났는데요. 급락의 원인을 보면요.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있죠. 4월 2일에 관세 발표를 확인해야 되겠고 그때 악재 재료가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후에 반등 가능성이 있겠죠. 그 다음 지난 금요일에 나스닥이 3% 가까이 급락을 했는데 그것뿐만 아니라 오늘 아침부터 나스닥 선물이 1% 이상 하락이 나왔습니다. 현재 시간 나스닥 선물이 1.47% 하락하면서 3월 최저점을 깬 상황이죠. 지난 금요일 하락도 영향이 큰데 그것보다 사실 더 큰 영향이 이 저점을 깨는 강한 하락이 오늘 우리 장중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관세 불확실성이 있고 미 선물이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안 그래도 수급이 약한데 외국인 매도가 강하게 출회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이 3% 하락을 했습니다. 공매도 재개와 상관없이 일본 니케이 지수가 4%나 급락하면서 전저점을 강하게 깨고 내려간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그래서 공매도 영향도 있겠지만 트럼프 관세와 미증시 하락의 영향이 크다고 보겠습니다. 거기에 우리 시장만의 불확실성, 윤석열 대통령 탄핵 불확실성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어제 올린 영상에서도 설명을 드렸지만 이번 주에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가 되는 4월 2일 지나서 그러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4월 3일에 확인이 되겠죠. 그때 시장의 하락을 이용한 단기적 관점에서의 저점 매수를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인데요. 무조건 매수하는 게 아니라 그때 지지 움직임, 지지 캔들을 확인하면서 단기적 관점의 매수를 저는 노려볼 생각이고요. 코스피나 코스피 선물로 지난 2월 초 저점을 테스트하고 돌릴 수도 있겠죠. 코스닥은 지금 하락 N자의 후반부를 지나가고 있는데 이 저점 부근을 테스트하고 최소한의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불확실성이 해소되면서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 유입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그때 잘 봐야 되겠습니다. 오늘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가장 크게 타격을 받은 것이 2차 전지주죠. 에코프로가 12.5%나 하락하면서 최근 이렇게 박스권에 가까운 모습이었는데 최근 저점을 깨면서 신저가를 기록했습니다. 지금 자리는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 23년도 시장 최고 주도주로 움직였을 때 2월 7일에 사상 최고가 돌파하면서 급등이 나왔었는데 그 근처까지 이제 내려갈 가능성이 생긴 거죠. 월봉 차트상 62평에서 지지 시도가 계속 나오다가 지금 강하게 깨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지 받던 자리를 깨면은 한 단계 레벨 다운이 되는데요. 최악의 경우 저항이었던 자리가 지지로 바뀔 수 있는 자리까지 내려갈 가능성도 있는 거죠. 지금 에코프로 BM은 계속해서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 패턴이 만들어지기 전까지는 함부로 바닥을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월봉 차트상 지지의 힘이 높은 자리는 이 저항이 지지로 바뀌는 저지바와 월봉의 122평이 겹쳐 있는 자리죠. 과거에 2년 가까이 조정이 나왔을 때 그때도 월봉의 122평에서 지지가 나오고 상승이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를 무조건 간다는 게 아니라 지금 하락 추세가 살아있고 하락 추세가 살아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저점을 예단하고 저점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지지받던 62평이 깨졌기 때문에 추가 하락이 나올 수 있는 상황에서 그나마 월봉상 지지 가능성이 높은
자리는 이 자리다라는 거죠. 물론 그 중간에서 바닥을 만들 수도 있는데 그 바닥을 예단하면 안 되고 바닥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코프로 BM은 이미 지난 금요일 날 전저점을 깨는 신저가 움직임이 나왔고요. 오늘 7% 추가 급락이 나왔는데요. 월봉 차트를 보면 23년도 급등하기 전에 이중바닥을 만들었던 자리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그때 23년 1월 저점 91,100원이고요. 그 전에 전저점은 88,000원, 87,000원 부근입니다. 그래서 그때 이중바닥을 만들면서 강하게 상승했기 때문에 그 이중바닥의 바닥 근처에서는 기술적 반등이라도 나올 확률이 높다고 볼 수 있죠. 이 외에도 포스코 퓨처엠이 신저가를 기록했고요. 에코프로 머티도 신저가, LNF도 신저가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2차 전지가 많이 빠져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재개했을 때 과연 얼마나 더 빠질까 가늠하기가 쉽지 않았었는데 오늘 그동안 많이 빠졌어도 더 빠질 게 있다라는 것이 확인이 된 상황이고요. 다수의 2차 전지주가 신저가 움직임이기 때문에 확실한 바닥 패턴을 만들기 전까지는 관망해야 되겠습니다. 반면 오늘 조선주나 방산주가 잘 버티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조선주와 방산주가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에 타깃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감이 시장에 많이 존재했었죠. 그런데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보합권에서 마무리가 됐고요. 현대로템 3% 상승, LIG넥스원 2% 상승했고요. 하나오션 강보합에 현대중공업 약보합 보합권이죠. 현대미포 3% 상승, 한국조선해양 보합권 양봉이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공매도 타깃에 대한 우려감이 있었던 조선방산이 선방을 했고 최근에 미리 빠진 상황에서 지지 영역으로 들어선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이번 미국 상호 관세 등으로 하락할 때 저점 매수 기회를 노려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그래서 저는 조선 방산주, 선도주 중에서 이번 주 저점 매수 기회를 노릴 생각입니다. 중간 정리를 해보면 오늘 공매도 재개 첫날인데 시장에 우려감이 있었던 조선주, 방산주가 의외로 선방하는 모습이 있었고 2차 전지주는 그동안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까 그런 생각도 없지 않아 있었는데 생각보다 더 약한 모습, 매도세가 아주 강한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반도체도 좀 안 좋은 모습이 있었는데요. 오늘 거래 대금 중 공매도 비중을 보면은 한미 반도체가 43%로 높은 걸 볼 수 있고 SK 하이닉스도 24%로 높은 걸 볼 수 있는데요. 한미 반도체가 작년 12월 저점을 깨면서 신저가를 기록하는 모습, 안 좋은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예상치를 하회하는 실적을 발표했다는 소식이 있었고요. 엔비디아가 최근에 흐름이 안 좋은데 지난 금요일에 추가 하락이 있었죠. 우리 시장 반도체 소부장주 올라가려면 미국의 엔비디아나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안정되는 거 먼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로봇주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 있었는데요. 소프트뱅크가 1조 달러 가량을 투자해 미국 전역에 걸쳐 인공지능 무인 산업단지를 지을 것이라는 뉴스가 있었는데 이 뉴스가 로봇주의 호재로 작용한 모습이고요. 그런데 로봇주도 올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공매도 타깃이 될 가능성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 대비 강한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로봇주 움직임도 이후에 좀 추적을 해야 되겠습니다. 4월 초 시장에 중요한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큰 변동사항이 있으면 차트 분석 영상 올리겠습니다. 궁금한 종목이나 시황이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요. 다수의 분들이 궁금해하는 점 위주로 영상 올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누르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감사합니다. 하승훈입니다.